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신길 뉴타운에서 신길 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분을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직접적인 당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법률적인 용어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작 문제는 그런 법적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예를 들어서 그 절차대로 가서 구청에를 갔는데 그 구청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주고, 그러니까 그 절차에 맞게 답변을 주고 대응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이 사이에서의 어떤 엄청난 그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영등포의 구민이면서 영등포구의 어떤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도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실행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서 어떤 문제를 낳는가라고 할 때 가장 큰 것은 구민들이 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등포의 뉴타운이 추진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 그러니까 신길 그때 11구역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주민들이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되냐 마냐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주민들 간의 소송으로까지 가고 폭력 사태까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네 주민들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 동네에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뉴타운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옆집 사는 사람하고 얼굴을 붉히는 이런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진짜 저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빨리 뭔가 정리가 가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주민들이 자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 뉴타운을 통해서 표를 얻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뉴타운 만들어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의원 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시의원 되신 분들, 그래서 구청장이 되신 분,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정작 그 약속을 하셨던 분들은 이 앞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 분들을 뽑아주신 분들이 와라, 주민공청회를 하겠다. 그 약속에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덕에 뺐지 당신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 부르시고 답변을 듣고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리고 다 해보셨을 거예요. 구청에도 쫓아가 보시고 뭐 별의별 곳을 다 쫓아다니셔도 법적인 절차대로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몇 년 동안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그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신 분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 우리나라 법에 아까 이제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구의원 시의원들이 당신들이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그거 제대로 못한 구의원 시의원들은 주민의 손으로 다시 소환하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할 건지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라고 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그분들을 앉혀놓고 저는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번, 5번 질문 하겠습니다. 16개 구역의 신길과 26블록에 영등포 뉴타운인데 영등포 뉴타운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정비 환경 사업이 좀 많아서 흔히 얘기하는 고층 개발이라서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5년, 7년 지났는데 한 곳도 없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되게 정상적인 건데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재개발을 하려면 30년 계획을 잡고 하는 겁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3년, 늦어도 4년이면 끝납니다. 사실은. 아마 토목, 건축 다 합쳐서. 하지만 개발 사업에서 20년, 30년씩 걸린 이유는 주민들의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정말 정보를 제대로 정보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단일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는 가장 큰 은평구 가련동의 주택 재개발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라서 저도 클린업 시스템 자주 들어가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 진짜로. 예, 맞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방청석에서 공개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개를 안 하면
이 행정청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처벌을 안 하니까 지금 사실 도정법 81조를 보면 이거 공개 안 하면 고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행정청이. 근데 딱 고발한 행정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주민을 위해서 책임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법률도 좀 완벽하게 구사해야 됩니다. 저는 영등포 중앙시장 영신상가에 있는 김용달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7, 8년 전에 뉴타운으로 선포가 됐어요. 7년, 8년이 돼도 뉴타운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전통 재래 시장, 재래 상가가 침체가 아니라 어두운 길로 깊이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영등포 중앙시장이 전국에서 외국에서까지 알아주던 이 시장이 뉴타운으로 묶여가지고 시설 개선도 못해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뉴타운 재토론회 겸해서 논란이 시끄럽고 뭐 어찌자 저찌자 좀 시에서도 얘기가 나오니까 이 기회에 영등포 중앙시장 영신 상가만은 뉴타운을 해제해 주십사 하는 강력한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발제자님을 포함한 네 분의 패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1분씩만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음의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저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생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을 인간에게, 즉 주민에게 떠안기는 그러한 그 구조에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공공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좀 전환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아파트 방식의 도시만 생각할 것이냐, 아파트 방식의 재개발만 생각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저층 주거지에 개량되거나 새롭게 형성되는 주택이 아파트보다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층 아파트는 향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전공이 부동산 쪽이거든요, 사실은. 향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팁 드리면 건축된 지 20년 다 돼가는 아파트에 근데 층수가 25층이다. 결코 사지 마십시오. 리모델링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거의 폭파해야 되는 아파트 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수익률이 높아가지는 않습니다. 수익률 수만 보면 저는 그렇다면 저층 주거지가 브랜드로서 그 다음에 미래의 주거단지로서 각광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외면되고 개발돼야 될 동네로 치부돼 버린 건 그동안 국가가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도입된다면 우리가 이제 전면 철거의 아파트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그리고 다르게 동네를 가꿀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좀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부흥에 현혹이 됐던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책임 당사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책임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압박하는, 정말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집이 어떤 그 수익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많이 변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길동에서 조그만 그 다층 가옥을 가지면서 전세 뭐 한 2집 주고 거기서 평생 이제 전세값 받으면서 이렇게 먹고 사시던 이렇게 노인분들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집 헐리고 나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다는데 했다가 그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곳이 막 일괄적으로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이 많이 세워지고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자신의 어떤 요구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의 가업을 유지해 나가면서 정말 이 집은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곳이고 그 마을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에, 그 다음에 주민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주민투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뉴타운 이번 지금 논란의 해법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이상입니다. 집행부 및 정비업체에 대한 법을 지키는 재개발을 유도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정보 공개 열심히 신청하시고요. 무성의하게 대체를 할 때는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도 불이행하면은 정보 공개 신청, 이의 신청 결과를 첨부를 해서 법원에 정보 공개 명령 신청을 하십시오. 이거는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당사자가 직접 하기 힘들면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자녀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요즘 당사자 소송이 한 60% 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모든 양식들이 거의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전문가 도움 조금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짧은 시간에 뭐 어떤 명확한 해법을 찾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습니다만 본 토론의 내용이 향후 정부와 이 정치권 그리고 서울시의 어떤 뉴타운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영등포 신문은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풀어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토론회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 주신 영등포 특파포럼의 김윤석 회장님을 비롯한 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네 분 패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방청자 여러분, 방청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